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생각을 그냥 글로 정리하지 않으면 잘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글로 정리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앞에 제 소개를 좀 많이 써놨는데 다들 동영상으로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이제 송인수 대표님이 첫째 아들이고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송여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아깝다 학원비 100만 부를 기념하는 되게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를 본 것은 이제 전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제 당시 이해한 것이 맞다면 전 아깝다 학원비는 학부모를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소책자 내용은 학부모님들을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에서 해방시키기 충분해 보였습니다. 또 마침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는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아들이기 전에 반 아이들의 친한 친구로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꼭 소책자를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까 상도 받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성적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반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 서버를 운영하고 뭔가 다른 것에 빠져있는 아이가 그런 소책자를 나눠주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아이가 학원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학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소책자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봐라, 이런 말과 함께해요. 그 후로 소책자 뭉텅이는 제 가방 한 켠에서 몇 년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제가 소책자는 제 가방에 들어있었는데요. 언젠간 이걸 줄 성적을 얻으리라 이런 거창한 꿈 때문에 제가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와 똑같은 가방이어서 그냥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1학년 때는 제가 과학 중점반이었어요. 다른 학교의 과학 중점반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의 과학 중점반에는 과거나 자사고로 지망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끝나면 학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때도 아이들에게 소책자를 주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는데요. 첫 번째는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과학 중점반에서 제가 뭐 과학 이런 거 하셨을 줄 아시겠지만 저는 마술을 하고 싶어서 저는 되게 마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도 숙제 준비하다가 마술하고 집 가서도 마술하고 친구 끝나고 마술하고 이래서 저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마술 기술을 배우는 것에 더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이상 부모님께 떠밀려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이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높은 성적을 위해서 자진해서 학원을 알아보고 부모님을 졸라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에서는 날개 놓친 듯이 퍼져나간 소책자도 제 손에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책자를 통해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이제 갑작스러우시겠지만 2학년 때 저는 이제 문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문과로 바꾸면서 저는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엄청난 변화를 그냥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제가 지나가죠. 근데 다들 그러시길 바라실 텐데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데 논지 어긋나 또 신앙과 이제 감사한 부모님과 좋은 선생님과 또 자극을 주는 친구들로 인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갈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적은 진짜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것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친구들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친구들이 학원 다니는 이유를 자진해서 혹은 공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친구들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이유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높은 성적은 좋은 대학을 의미하고 이는 곧 미래의 안정성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다 다니는 그런 학원을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니까 부모님의 불안이 학원을 다니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제 전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부모님의 불안이 아이들의 불안으로 전이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의 불안으로 표현되는 사회의 경쟁적 분위기와 계층 구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면서 어느새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었고 이제 이것은 그들의 불안이 되어버린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깝다 학원비 소책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고등학생 이제 타겟이 완전 고등학생은 대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등학생에 설득되는 방식으로 또 고등학생의 말로 이제 녹여서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높아져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된 것은 제가 말할 수 있게 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저의 입을 연 것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세상과 대한민국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그토록 해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이해가 그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제 입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세상의 첫 번째 소책자인 아깝다 학원비는 어느새 100만 부를 달성했고 소책자 10부도 나눠주지 못했던 저는 어느새 인지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대학에서 교육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의 제가 중학교 송여명에게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너의 부족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봐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전하거나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계시고 또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